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움직임이 생각보다 좀 더뎌요. 그죠? 원래 여기서 이게 꺾일 때 25일선을 좀 터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때죠. 근데 이걸 바로 터치하지 않고 좀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터치를 하고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99일선에 닿았어요. 닿고 반등을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얘가 데드크로스가 났고 25일선이 역배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돌리기 위해선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려면 보통 두 가지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V자 반등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올라가는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박스권을 계속 만든 다음에 이 이동평균선, 이 이동평균선, 이 이동평균선을 다 이렇게 꼬이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가격을 올라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거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된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그래서 이 도미넌스에 대한 반등을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알트를 다시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실제로 근데 그때 이후로 알트가 좀 떨어지긴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게 떨어지기 전에 이러한 오랜 횡보들을 했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속화가 붙었는데 그런 상황까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어쨌든 얘가 여기서 올랐고 여기서 올랐고 여기서 조금 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르게 되면 이 횡보 3번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좀 자리를 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의 횡보를 가지고 여기서 자리를 안 줄 것 같다 했는데 이걸 또 쉬어가니까 지금 어쨌든 8월달이잖아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8월달이 자, 이렇게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 4개월 연속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긴 해요. 사실은 좀 그렇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상승장을 보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중간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야 길게 간다. 쉬어가는 구간이 없이 가면 이렇게 가면 장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쉬어가는 음봉을 만들어주는 기간이 좀 될 수 있다. 8월달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이러한 캔들로, 도지형 캔들로 마감할 수 있는 뭐 그런 월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고, 그리고 8월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그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대부분 휴가신데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도 휴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여름에 좀 약세장이 많이 온다라고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도 마찬가지로 좀 8월달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좀 많단 말이에요. 8, 9월달이 좀 2020년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그냥 8월이 뭐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부처임 이후고, 이때도 보면은 좀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7, 8월 뭐 이럴 때가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2017년 좀 달랐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때 7, 8월에 좀 약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캔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때도 보시면 8월달, 9월달 약세였죠. 2023년에도 2024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뭐 8월이나 9월이나 이때 좀 쉬어가는 구간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이때는 좀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근데 사실 그런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 모양이 사실 쟤랑 좀 비슷할 수 있냐면 이거 도미너스 때문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러한 형태가 되잖아요. 역헤드 숄더고 올랐고 리테스트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봤을 때 만약 이 가정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이랑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냐면 요때예요. 2021년 1월 달에 이렇게 빠지고 반등하면서 쭉 빠진 다음에 1월 말까지 빠집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빠지는 구간이 왔어요. 그때 여기 보시면 자, 이때 보면은 자, 1월에 초에 고점이었다가 1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미넌스, 이때가 비트가 빠지는데 도미가 빠지면서 알트는 조금씩 반등을 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패턴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큰 추세의 쐐기를 하방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냐 첫 번째, 아니면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떨어지는 모양이냐 두 번째, 이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한 번이 남은 거고 2번일 때는, 1번일 때는 얘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비트가 지지부진하는데 도미너스가 대폭 떨어지게 되면 이게 2021년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 나왔던 그러한 움직임이 되풀이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비트도 갖고 있었고 알트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현금도 있잖아요. 여기서 알트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일부 분할 매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 천천히 분할 매도 하라고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도미넌스 오르니까 천천히 매집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그냥 하면 된다.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매집을 할 거면.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얘가 이 1번 시나리오든지 아니면 2번 시나리오든지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내가 계속 조금씩 뭐 매수가 들어간다던가 뭐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쨌든 나중에 끝나고 어느 1번 시나리오든 2번 시나리오든 밑으로 떨어지는,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시점이 올 때 그때 우리가 보상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또 긍정적인 건 뭐냐면 뭐 마냥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더가 반응이 좋다는 거, 그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이게 지금 딱 뭐랄까요, 그 약간 반반이에요. 지금 위와 아래에 대한 이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점이라 너무 한 곳에 몰빵할 필요는 없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이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이 도미넌스가 이 추세를 막고 좀 떨어질 가능성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솔코인은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포물선이 가속화 구간이 될 때 그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요 지표들이 도달하는 데까지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우리가 완전히 불장이 끝났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이더리움 ETF에서 역대 최대 순유출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계속 유출이 일어나는 걸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세도 있고 매도세도 있다라는 건 굉장히 박빙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아래가 다 혼재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갖고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 있다. 이거는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뭐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자금 유입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봐서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대응을 해도 전혀 늦지 않을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계속 주의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휴가 기간 동안에 어쨌든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도 한 상태에서 이 휴가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의 눌림 그리고 알트코인의 눌림 이걸 봤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마음은 편할 거다. 다만 불편한 건 그거겠죠. 이게 미국 주식이랑 국내 주식이랑 같이 빠질 때는 그래도 뭐 그래 뭐 거시경제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오히려 좀 푸근한 뭐 그런 마음 뭐 이런 게 좀 드셨을 텐데, 근데 이게 반등 때 코인은 시원찮은데 왜 다른 데는 괜찮은 거야 이러고 여기서 오히려 이러면 배가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국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장도 한동안 굉장히 놀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놀림을 받은 이후에 그 놀림 받는 동안 응축된 에너지가 상방으로 튀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안 죽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코인도 지금 놀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가냐, 이거는 무슨 리스크만 있고 실체도 없는 게 뭐 드럽게 안 가네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되면 다 자금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을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떠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SEC가 현금 취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점점 어쨌든 제도권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좋든 싫든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선제적으로 선점을 할 건지 아니면 나중에 돼서 대응으로 할 건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래서 너무 시장 떠나지 마시고 그냥 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마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선을 어쨌든 계속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주면 매우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자금도 유출되는 것도 크고 유입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박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일 때, 그때 이 상승 추세를 타면서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이런 무빙이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겁을 먹고 시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운전을 하면 또 재밌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는 좀 소극적 투자가 돼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